자, 그리고 18번째는 고용지원금입니다. 고용지원금은 매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고 40여 가지가 넘는 고용지원금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줄기를 잡으셔야 돼. 줄기. 어떻게 고용지원금들은 발생이 되어지는가? 라는 줄기를 잡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서류 있죠? 지파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지파일로 해가지고 드린 서류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따 인증과 관련된 것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고 하시고 지금은 원리, 그 다음에 분류, 그리고 줄기를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용지원금. 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요. 고용 촉진을 위해서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일정 부분은 회사,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대부분이 다 회사를 지원하지만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있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계층별로 있어요. 방식이 뭐냐면요. 직접 지원하는 방식. 직접 지원 방식은 어디냐면 고용노동부에서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인터넷으로 요새는 많이 해. 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코로나처럼 갑작스럽게 사회적인 무슨 이슈라든가 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직접 지원 방식이에요. 운영기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운영기간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냐 고용노동부를 대리해요. 업무를. 그래서 이게 운영기간 방식인가 아니면 직접 지원 방식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운영기간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어디다 해? 운영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운영기관이 어떻게 해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중매 역할, 왜 중매라고 하냐면은 필요한 직원과 그리고 정책에 맞는 직원과 나를 연결해 준 역할을 바로 운영기관에서 해요. 근데 대부분은 운영기관에서 그러한 풀들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직원을 채용하면 역으로 반대로 합니다. 네. 반대로 이 사람 혹시 저한테 접수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직은 좀 한계죠. 원래 운영기관이 우리한테 매칭시켜줘야 되는데. 계층별로 보면은 청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고령이 있고 특수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것들, 중년, 고령, 특수 계층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청년. 방식부터 얘기할까요? 직접 지원 방식은 제가 설명했어요. 보통은 이제 고용보험에다가 해서 기업 혜택으로 들어가서 고용안정사업, 각종 서식의 서식 자료실을 통해 가지고 서류로 팩스로 보내거나 서류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직접 인터넷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기관은요, 대부분 그 사전 신청을 해요. 운영기관에다가 저희 이러이러한 사람들 뽑을게요. 그런 게 지원금이 있다면서요.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 뽑을게요. 라고 신청을 해요.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써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원하는 방식에 맞게끔 작성해서 올리면 TO를 주는 게 있어요. TO라고 하는 거는 2명까지는 됩니다. 1명까지는 됩니다.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직원이 누가 있으니까 붙여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붙여줄게요.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층별 지원을 보시면요. 청년 지원이 있죠. 청년 지원은 만 34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만 34세 이하인데요. 군복무 기간은 총 6년까지 인정을 해줘요. 근데 부사관인데 내가 한 5년 근무했다 나왔어요. 근데 나이가 38살이야. 만 나이로 37살. 만 34세가 지났지만 군복무 기간 5년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6년까지. 그쵸? 네. 자,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 취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네. 장기 미취업자, 취업 프로그램 이수, 최초 취업, 취약 계층을 해당하는 사항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그렇죠.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취약계층들을 돕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취약계층이라고 했던 중년 지원은 뭐냐면요. 만 50세 이상인데 어디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자들에게 되는 적합한 직무들을 여러 개를 쫙 놓고 그 직무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보통은 나 이런 사람 뽑겠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은 니네 회사에 적합해라고 해가지고 TO를 줘요. 그럼 6개월 안에 그 사람을 뽑으면 돼. 네. 그래서 이 기간이 보통 뽑아도 돼라고 하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2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TO를 먼저 받으시는 게 먼저죠. 그쵸? 자, 보세요. 50세 이상 중년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 65세.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나요? 65세 고령 아닌가? 60세는? 고령인데? 나이 제한은 없잖아요. 50세 이상이면. 그렇지. 만 50세 이상. 그쵸? 그럼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적합직무와 같은 지원금을 먼저 받고 고령자 유지지원금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야. 네. 적합직무만 맞다고 하면. 자, 또 보시면요. 고령지원도 있어요. 고령지원은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요. 만 60세예요, 만 60세. 아직까지도 만 60세입니다.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 65세를 고령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때 퇴직을 시키려고. 근데 지금 만 60세까지. 아직까지. 자, 고령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고요. 특수계층은 뭐냐면 여성 지원과 장애인 지원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지원은 보통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한부모 가족 이렇게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이 사회에 접근 용이하게 위해서 취업을 장려하는 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서 하는 이 부분 정도가 보통 중소기업에서 취업되는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여기가 접근하기가 제일 편하세요. 그럼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떤 지원금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슈죠. 자, 청년 한번 볼게요. 청년을 보시면은 고용지원금은 대통령의 고용 방향에 따라 상당히 많이 변화하게 됨이라고 제가 먼저 써놨죠. 제가 왜 써놨냐면 요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청년과 관련된 지원금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지원금이야. 이거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자금은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이고, 해당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취약계층입니다. 고졸 또는 생계형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에 취업이 안 된 사람, 최초 취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지원금에 해당이 되고요.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기업들이 대부분 됩니다. 네. 그런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지원금이 신청이 되고, 이 지원금은 960만 원 정도 신청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은 국민 취업과 관련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또는 뭐냐면은 청년 도약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이수했거나. 그런데 그 이수하는 것도 도와 시마다 각각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고, 자, 금년도에는 지금은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제 판서를 좀 할게요. 자, 공약법이죠. 공약법. 자,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2월까지, 네, 여기 안에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청년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원 수도 증가가 됐어. 네. 그러면 지원금을 줬습니다. 네. 이게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청년 특별 채용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 신청이 언제 신청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6개월 후에 신청을 하래. 근데 언제까지? 6개월이 도래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 안에 신청을 하래요. 그러면 지원금을 주겠대. 9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는 거죠. 6개월 다니고 주고 또 6개월 다니고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하시면 되냐면은
2021년 5월, 네, 5월 기준으로 해서 대표님 이때 이후로 청년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신청할 수 있잖아. 네? 이때. 근데 직원 수가 증가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증가됐대. 청년이 몇 명 들어왔어요? 2명 들어왔는데 직원 수는 몇 명이나 증가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3명 증가됐대. 그러면 TO는 3명인 거야. 근데 청년 수가 2명 증가됐대. 그러면 2명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TO는 3인데 2명인 거야. 직원 수는 전체적으로 1명이 증가됐어. 근데 청년이 2명 들어왔어. 그럼 TO는 하나야. 하나. 네. 그러면 언제? 지금 신청하면 몇 개월치를 받아요? 6개월치를 받는다고. 45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영업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왜냐? 청년 일자리 도약 자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12월 달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11월 달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이래. 11월, 12월에 들어온 데가 되게 많아요, 업체마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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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언제까지? 9월 달까지는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청년과 관련돼서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자금은 상당히 어려운 자금이고, 그리고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판단이 돼요. 저기다가 모든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금을 다 쏟아붓는다는 건 사실 청년 일자리가 많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 특별 채용과 관련된 지원금 영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중년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년과 관련된 적합 업무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다가 먼저 신고를 먼저 해요. 그래서 승낙을 받고요. 그러면 몇 명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 이걸로 해서 2명 뽑을 겁니다. 이걸로 해서 3명 뽑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만 채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적합한 중년이 채용이 되게 되고 급여가 나가게 되면은 3개월 이상 이렇게 근무가 되었을 때 이제 신청이 됩니다. 자, 고령자 지원금은요, 조금 복잡한데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고령자가 예전에 유지지원금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 네. 자, 만 60세 이상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근로자 수가 증가돼야 돼. 자, 당해 분기에 월 평균 인원이 과거 3년간 월 평균 인원보다 증가돼야 되는데, 과거에 3년 월 평균의 고령자가 3명이었어. 근데 지금 고령자가 4명이래. 그러면 1명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1명도 어떻게 돼? 1년이 이미 증가돼. 1년이 이미 지나돼서 근무되고 있는 사람에게 분기마다 지원을 해주되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240만 원. 이렇게 지원해줘요. 1년 초과된.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고령자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유지에 대한 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인원이 고령자도 증가가 돼야 되는 거야. 3년 평균 했더니 3명이었는데 지금 4명이야. 그럼 1명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갔다 들어갔다 증가 없어. 네. 근데 요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시니어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시니어들이 국민연금이 안 나가거든. 네. 그래서 시니어 사업들을 이쪽 저쪽에서 뭐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유념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면 안 되죠. 네. 자, 또 고령자 중에 사업자는 되나요? 네? 법인 사업자는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업자의 대표라든가 사업자 있으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게 있어요.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자가 이제 고용이 되었을 때요, 약 6개월 동안에 37만 원씩 해서 22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인턴제죠. 인턴제. 네. 자, 시니어 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운영 기간이 있고요. 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네. 자, 수행 기관 및 개발원에 대해서 교육 이수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 고령자와 관련돼서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이런 데는요, 대부분 이렇게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대규모로 이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갈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대리운전을 고령자를 쓰신대. 4대 보험료 다 주신대. 근데 4대 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빼니까 건보료만 내는 거지. 급여도 최저 수준이니까 건보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데들은 시니어 인턴십으로 지원금도 많이 받았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이게 그렇게 다 커버려서 안 해. 귀신같이 알고. 네. 그 사업을 10년 이상 하면은 능구렁이 또는 귀신, 그죠? 자, 여성은 있잖아요. 세일 여성 인턴제가 있어요. 5인 이상 기업, 예외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사업은 1인 이상이라도 됩니다. 참여기업에다가는 인턴 지원금 240만 원이고 6개월 후에 80만 원을 또 줘요. 그래서 320만 원 주는데, 여기서 경력단절 여성이다.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세일 여성 인턴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일 여성을 하고 있는 이 지역별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있어요. 여기다 먼저 전화를 해. 누가? 사업주가. 그래서 우리가 여성 근로자들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등록해야 될 서류들을 줘요. 그럼 그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성 근로자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초청해 주기도 하고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 쪽에 왔어. 그럼 이쪽으로 보내요. 도로. 보내가지고 그쪽에 가서 상담도 받고 뭐로 하시라고 하면은 직원도 나중에 60만 원 받아요. 네. 그리고 그 근로자도 거기 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니까 받게끔도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등록하셔라. 장반년은 몇 년간 시험한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이따가 다시 다 얘기할게요. 자, 장애인은요, 요거 잘 모르실 거야.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번에 신설됐어요. 뭐냐면 장애인을 신규 고용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보세요. 5인 이상 32인 이상 기업에 한 명까지는 그냥 준대. 고용만 되면. 네? 장애인, 근데 이게 뭐 있냐면 경증은 30만 원, 중증은 8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래서 연 최대 960만 원 줘. 12개월. 월마다 30만 원 기준에서 준다니까. 장애인이 왔어, 우리 회사에. 네. 그러면은 장애인이 돼서 5인 이상 30인 이상 2인 기업에서는 한 명까지는 준대. 네. 33인에서 50인 2명까지 가능하대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장애인을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금이니까 이것들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